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바이오조체이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말했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규제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적 입장에서 이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주담대 6억 상한제. 뼈대는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소득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6억이 상한. 생애 최초 구입자도 예외 아님. 디딤돌 버팀목 정책 대출까지 줄어듦.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3.5억 원. 6억 이상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갭 투자는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6개월 내 전입 의무,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전세 끼고 사는 방식 자체가 불가. 2. 왜 하필 6억인가? 얼마나 줄었나?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6억이 설정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2억인 사람이 20억 집 살 때 기존 대출 한도 13.9억, 이번에 6억으로 축소. 연봉 1억 10억 집 사면 기존 6.9억, 6억으로 줄어듦.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오직 현금 여력자만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3. 규제의 범위와 전례. 이번 규제는 단순히 은행 대출만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권, 이금융 포함 동일하게 적용. 중도금 대출은 예외, 하지만 잔금 대출 시 6억 상한, 6월 28일 이전 모집권고는 예외. 전례 없는 고강도 전방위 대출 규제입니다. 소득자산 주택가격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6억은 사상 처음입니다. 4. 실수요자, 청년층 피해는 없을까?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조차 한도가 줄었습니다. 일반 디딤돌 2억 5천에서 2억, 신혼부부 4억에서 3억 2천, 신생아 대출 5억에서 4억, 청년 전세 버팀목 2억에서 1억 5천. 금융위는 실제로는 다 못 받으니 영향 졌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청년층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규제의 핵심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부동산은 투기자본이 만든 거품이다. 이제는 자산 편중을 바로잡고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겠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국가적 방향 전환입니다. 즉 부동산 금융시장으로 돈의 파이프를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이 25년 2월에서 3월 중순까지 오르다 잠잠해졌는데요. 5월 12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6월 4일 이후 더 가팔라졌죠. 6월 23일 0.43%로 최고점을 찍고 6월 27일 6억 대출 규제 발표 후 6월 30일 0.40% 상승으로 살짝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높은 편이죠. 6. 파요적은 어떻게 봐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파요적도 결국 소유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고 그 전세금으로 배당 투자하면 되지 않나요? 이제 갭 투자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파요적의 필수 조건일까요?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1. 현금 흐름 없이 소유집을 보유하는 건 잔잔한 자산 더하기 무거운 고정비입니다. 2.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시대에 현금 유동성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 3. 부동산보다 루틴과 수익 구조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파여가 가능하죠. 7. 전략적 대응, 집보단 구조다. 지금 시점에서 파여주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서울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거주 여부 확실히 따지고 자산 배분 재점검, 무주택자라면 무리한 진입보단 월세 더하기 투자 현금 흐름 전략을 병행, 수도권 외 거주자라면 생활비 낮추고 자산의 속도와 흐름에 집중. 8. 앞으로 어떤 규제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번 규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이건 시작도 아니다 라고 선언한 만큼 시장은 지금부터 추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비거주 다주택 규제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 감지됩니다. LTV 주택담보 비율 추가 축소 가능성,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재개,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또는 폐지.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서울부동산은 실거주 중심 더하기 현금 부자 중심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9. 이제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2025년 7월 3일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3% 룰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는 법안인데요. 또한 일본은 과거 10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1%에서 25% 늘리며 니케이 주스를 84% 상승시켰습니다. 2014에서 2025년 기준. 우리나라도 이제 공적연금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늘린다면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에 있어 마중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법에 이어 배당소득세, 분리법안, 상속증여세 개정까지 연이어 진행된다면 진짜 게임 체인저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서울 집값 규제 단순한 정책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울 부동산 대신 현금 흐름과 우량 기업 투자로 여러분의 파이어 플랜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배당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